경찰청장님, 네네. 원래 성남 FC는 매년 한 9억 원 정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2015년도에 160억 5천만 원 후원이 들어오거든요.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 차병원, 알파 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이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9억에서 160억을 오른 이 배경에 사람들이 의혹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두산그룹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두산그룹은 1996년도에 분당구 정자동에 의료시설 용지 3,005평을 약 72억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가까이 병원을 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 9월에 성남시가 이 땅에 대해서 강제 이행금을 부과를 합니다. 당연하죠. 병원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나서 땅 투기하려고 들고 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강제 이행금을 부과했던 성남시가 10개월 이후에 이 의료시설 용지를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원래 용적률이 250%였는데 이걸 670%로 2배 이상 올려줍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은 불과 300평 받는다고 끝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용도 변경 허가를 결재한 사람이 바로 2015년 7월에 성남시장을 하셨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십니다. 이 특혜를 받고서요. 두산건설은 이 땅에 지상 27층, 지하 7층에 분당 두산타워라는 놀라운 건물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이 건물은 6,174억 원에 매각이 되었고 사실상 이 건물의 운영권은 두산그룹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72억 원에 샀던 땅에 6,174억 원이라는 놀라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도 안 되는 용도 변경 때문이었고 이때 마침 두산건설은 40억이 넘는 돈을 성남FC에 후원을 합니다. 자, 이게 우연이고 만약에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분당 경찰서는 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나 강제 수사도 없이 그대로 2021년 9월에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이때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했고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죠. 당시에 보안 수사를 막았던 성남지청장에 맞서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이 사직으로서 맞서 싸워서 이 사건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분당서에서 경기 남부청으로 이첩이 돼서 이번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차장 검사에 자기 직을 걸고 싸워서 결국은 얻어낸 수사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청장님, 분당 경찰서에서 소환 조사 한번 안 하고 강제 수사 한번 안 하고 이 사건을 처리를 했고 그 결과 다시 이 수사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했던 경기 남부청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됐는데 이게 전형적인 분당경찰서의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다시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자 감찰할 생각 있으십니까? 청장님? 현재까지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국민들이 누가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 이 사건은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안장되지 않고 결국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입법 절차에 의해서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성남FC 같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분당경찰서 같은 데서 암장을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게 되는 건데 청장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수단 갖추고 있습니까?
고발인 이의 신청 제도는 없어졌지만 사실은 이제 검사의 보완 수사 요청이라든지 관련 거 보완할 수 있는 규정과 제도들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